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롭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은 더 깊고 조용하게 흐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공자와 장자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후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공자와 장자는 말합니다. 젊음이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삶의 깊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당신의 지금,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말, 늦은 인생이 위대한 이유.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에 1000명을 알았다. 이 말은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흐름,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명확히 알게 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엔 방향 없이 바쁩니다. 돈, 일, 관계, 성공. 그것을 쫓느라 삶의 본질을 잊곤 하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 50을 넘어 80까지 가는 그 시간은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일치하지 않고 소인은 일치하려 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억지로 세상에 맞추기보다 조화로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라는 것을 공자는 말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천명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 이 말은 결국 운명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후반은 깨달음의 시기이며 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다운 노후란 무엇인가? 공자.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군자가 되려면 3가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말, 행동, 마음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흰머리가 늘고 몸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행동은 절제되고 단단하게, 그리고 마음은 자애롭고 겸손하게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노년기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에 미혹함이 없고 50에는 천명을 알며 60에는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40대에는 인생의 중심을 잡고 50대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며 60대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70대에는 자유로운 삶 속에도 도덕적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자는 노년은 인생의 절정이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나이에 비로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지혜는 겸손함에서 온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대해져라. 노년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시기다. 공자에게 있어서 노인은 지혜의 그릇이자 인생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침묵과 관조, 그리고 온화한 말 한마디에서 빛을 발합니다. 장자의 말, 자유로운 삶의 경지. 장자는 공자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나비의 꿈 이야기로 유명하죠.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이 짧은 문장은 나와 세상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가 만든 기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꿈일 수 있고 의미도 관점일 수 있다. 그렇게 너무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고 자연처럼 살라고 조언합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무위자연이라 표현했습니다. 애써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젊을 때는 목적이 있었기에 고달프고 노년이 되면 목적을 잃기에 공허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장자의 말에 따르면 목적도 의미도 결국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경쟁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삶. 그것이 장자가 말한 위대한 노후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노후란 무엇인가?
공자의 철학이 도덕과 질서, 자기 수양에 중심을 둔다면 장자의 철학은 자유와 자연스러움, 그리고 해탈에 가까운 태도를 제안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자에게 있어 노후란 모든 욕심과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처럼 흐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장자의 소요유에 등장하는 붕새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작은 새는 하루 종일 날아도 울타리를 넘지 못하지만 붕새는 천리밖까지 날아가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장자는 노후를 붕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장자가 말하는 노후의 삶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나이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빛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세속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기,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수용하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온함으로 맞이하는 태도야말로 장자가 전한 최고의 노후 철학일 것입니다. 두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 공자와 장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는 삶의 후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일 것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으며, 심플한 것이 가장 깊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적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편히 사라지는 삶. 그 속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공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나이가 60이라 했고, 장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를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음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야말로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번엔 공자와 장자의 차이에서 배우는 삶의 조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와 장자는 겉으로는 대조적이지만 그 본질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자유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공통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질서 있는 도덕으로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라 합니다. 장자는 마음의 자유로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되, 장자의 말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기, 끝없이 자신을 수양하는 태도 갖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찰 기르기. 실제 삶에서 적용해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수를 줄이고 마음의 소리를 듣자. 공자는 말합니다. 묵어는 지혜의 문이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 많은 이는 마음이 어지럽다. 조용히 있는 것, 적게 말하는 것, 그것은 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장자는 친구가 죽자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왜일까요? 죽음도 변화의 일부이기에 애달파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공자는 죽음보다는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곧 노후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가지자. 공자는 효도는 의존이 아닌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장자는 부모도 자식도 구속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노후란 자식 뒤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벗하라. 장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고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와 장자의 말처럼 노후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겉껍질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엔 이제 쉬어야지 라는 말보다 이제 진짜 인생을 살 때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지혜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아직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많이 나눠주세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롭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은 더 깊고 조용하게 흐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공자와 장자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후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공자와 장자는 말합니다. 젊음이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삶의 깊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당신의 지금,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말, 늦은 인생이 위대한 이유.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에 1000명을 알았다. 이 말은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흐름,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명확히 알게 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엔 방향 없이 바쁩니다. 돈, 일, 관계, 성공, 그것을 쫓느라 삶의 본질을 잊곤 하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 50을 넘어 80까지 가는 그 시간은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일치하지 않고 소인은 일치하려 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억지로 세상에 맞추기보다 조화로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라는 것을 공자는 말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천명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 이 말은 결국 운명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후반은 깨달음의 시기이며 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다운 노후란 무엇인가? 공자.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군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말, 행동, 마음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흰머리가 늘고 몸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행동은 절제되고 단단하게, 그리고 마음은 자애롭고 겸손하게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노년기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에 미혹함이 없고 50에는 천명을 알며 60에는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40대에는 인생의 중심을 잡고 50대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며 60대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70대에는 자유로운 삶 속에도 도덕적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자는 노년은 인생의 절정이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나이에 비로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지혜는 겸손함에서 온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대해져라. 노년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시기다. 공자에게 있어서 노인은 지혜의 그릇이자 인생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침묵과 관조, 그리고 온화한 말 한마디에서 빛을 발합니다. 장자의 말, 자유로운 삶의 경지. 장자는 공자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나비의 꿈 이야기로 유명하죠.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이 짧은 문장은 나와 세상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가 만든 기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꿈일 수 있고 의미도 관점일 수 있다. 그렇게 너무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고 자연처럼 살라고 조언합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무위자연이라 표현했습니다. 애써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젊을 때는 목적이 있었기에 고달프고 노년이 되면 목적을 잃기에 공허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장자의 말에 따르면 목적도 의미도 결국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경쟁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삶. 그것이 장자가 말한 위대한 노후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노후란 무엇인가? 공자의 철학이 도덕과 질서, 자기 수양에 중심을 둔다면 장자의 철학은 자유와 자연스러움, 그리고 해탈에 가까운 태도를 제안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자에게 있어 노후란 모든 욕심과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처럼 흐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장자의 소요유에 등장하는 붕새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작은 새는 하루 종일 날아도 울타리를 넘지 못하지만 붕새는 천리밖까지 날아가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장자는 노후를 붕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장자가 말하는 노후의 삶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나이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빛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세속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기,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수용하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온함으로 맞이하는 태도야말로 장자가 전한 최고의 노후 철학일 것입니다. 두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 공자와 장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는 삶의 후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일 것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으며 심플한 것이 가장 깊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적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편히 사라지는 삶. 그 속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공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나이가 60이라 했고 장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를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음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야말로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번엔 공자와 장자의 차이에서 배우는
삶의 조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와 장자는 겉으로는 대조적이지만 그 본질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자유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공통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질서 있는 도덕으로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라 합니다. 장자는 마음의 자유로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되, 장자의 말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기, 끝없이 자신을 수양하는 태도 갖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찰 기르기. 실제 삶에서 적용해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수를 줄이고 마음의 소리를 듣자. 공자는 말합니다. 묵어는 지혜의 문이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 많은 이는 마음이 어지럽다. 조용히 있는 것, 적게 말하는 것, 그것은 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장자는 친구가 죽자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왜일까요? 죽음도 변화의 일부이기에 애달파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공자는 죽음보다는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곧 노후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가지자. 공자는 효도는 의존이 아닌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장자는 부모도 자식도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노후란 자식 뒤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벗하라. 장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고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와 장자의 말처럼 노후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겉껍질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엔 이제 쉬어야지 라는 말보다
이제 진짜 인생을 살 때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지혜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아직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많이 나눠주세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이었습니다.